최근 첼시의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죠. 현재 리그 4경기에서 1승 1무 2패, 리그 12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첼시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아쉽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인 실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즌 초반 첼시는 3백을 사용하면서 왼쪽에는 7회,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임스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구스토가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선에는 은쿤쿠나 추크헤메카가 부상을 당하면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임시 방편으로 공격 라인에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서 엔소 페르난데스, 니콜라스 잭슨, 스털링 3명의 선수가 3톱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스털링이 공격 지역으로 한 칸 올라가게 되면 엔소 페르난데스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고 있고요. 스털링이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3톱이 되는 전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3백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첼시가 3백을 사용해도 대부분의 경기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 팀이죠. 그런데 이때 3백을 사용하게 되면 좌우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사실상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7회에 있는 왼쪽 측면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제임스가 없을 때 구스토가 나오는 오른쪽 측면에서 측면 공격이 답답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구스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수비력에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공격적인 측면은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를 늘상 받았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공격적인 능력이 부족한 선수를 억지로 윙백에 배치시켜서 공격적인 측면을 요구하니까 오른쪽 측면에서 당연히 공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서 구스토가 높게 올라오면서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으로 스털링이 뛰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뛰어나가는 스털링에게 일단 구스토가 패스를 보내주지 못합니다. 패스를 보내주지 못할 뿐더러 구스토가 앞쪽으로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볼을 끌고 공격적으로 드리블을 하는 것도 구스토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볼을 끌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뛰어나가는 스털링에게 패스도 보내주지 못하면서 상대 수비수가 다가올 동안 아무런 공격적인 플레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구스토가 공격적인 액션을 어느 것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가 다가온 동안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고요. 결국에는 상대 선수의 압박을 받으면서 구스토가 백패스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스토가 앞쪽에 있는 갤러거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스털링이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갤러거가 스털링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털링이 높은 지역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 장면에서 구스토가 뒤쪽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털링이 측면 돌파를 하는 순간 빠르게 올라와서 스털링을 도와줄 수 있어야 했죠. 그런데 상대 선수들이 스털링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는 동안 구스토가 공격 가담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털링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구스토의 오버래핑이 없으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빠르게 내려와서 스털링을 집중 마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 지역에서 아무리 스털링이 스피드가 빨라도 아무런 지원 없이 여기서 공격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이런 공격 장면처럼 구스토의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을 때 스털링의 공격을 거의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술이 스털링이 측면에서 공격을 할 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측면까지 움직여서 스털링과 함께 오른쪽 측면 공격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엔소 페르난데스도 사실 오른쪽 측면을 빠르게 활용하는 측면 공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스털링을 그렇게 잘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물론 은쿤쿠나 추크헤메카 이런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엔소 페르난데스를 한 칸 높게 배치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엔소 페르난데스의 가장 큰 강점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조금 더 아래쪽에서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다면 앞을 바라보면서 앞쪽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패스 능력이 있다는 게 엔소 페르난데스의 가장 큰 강점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엔소 페르난데스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나 스털링이 측면에서 플레이할 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엔소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측면으로 움직였을 때 스털링이 약간 내려가서 볼을 받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스털링이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주고 달려나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어쨌든 스털링보다 높은 지역에서 내려가면서 볼을 받으니까 엔소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되면 앞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볼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털링이 뛰어나갈 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털링이 아래쪽에서 볼을 받고 엔소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털링이 아무리 뛰어나가 봐야 엔소 페르난데스가 좋은 포지션에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면 첼시가 기본적으로 후방에 갤러거와 카이세도가 있고 앞쪽에 스털링과 엔소 페르난데스 이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이 진행되면 스털링이 구스토가 올라와 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직접 약간 측면 지역으로 내려가서 윙백의 위치에서 플레이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엔소 페르난데스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스털링을 도와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털링이 약간 아래쪽에서 볼을 받기 때문에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엔소 페르난데스가 약간 내려오면서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서 스털링이 앞으로 뛰어나가고 엔소 페르난데스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스털링이 측면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엔소 페르난데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에서 갤러거나 카이세도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 위치에서 전방을 넓게 바라보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이 엔소 페르난데스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스털링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장면인데 스털링이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약간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엔소 페르난데스가 너무 높은 지역에서 볼을 받다 보니까 이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마치 최전방 공격수처럼 포스트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소 페르난데스가 버티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를 등지다가 볼을 받는 순간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첼시는 전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오른쪽 윙백 자리에 공격력이 부족한 구스토를 배치하면서 스털링이 측면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스털링이 마치 윙백처럼 약간 내려가서 플레이하는 장면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를 올렸으면서 엔소 페르난데스의 강점인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공급하는 그러한 장면도 안 나올 뿐더러 엔소 페르난데스가 스털링을 도와준다고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오른쪽 측면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엔소 페르난데스가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 측면에서도 칠웰이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칠웰 한 선수만으로는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에 있다가도 왼쪽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단 엔소 페르난데스가 스털링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약간 늦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소 페르난데스 또한 측면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칠웰과 엔소 페르난데스가 왼쪽 측면에서 이렇다 할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왼쪽에 칠웰이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고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분명히 칠웰이 이 지역에서 볼을 잡을 때 매우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칠웰이 볼을 잡는 순간 엔소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칠웰 혼자서 이 넓은 공간에서 공격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칠웰이 혼자서 측면 돌파를 하거나 마무리를 하는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칠웰이 백패스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첼시가 좌우 윙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3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과 오른쪽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리그 1라운드에서 첼시가 리버풀을 상대로 3백을 사용했을 때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사실 그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지만 경기력적으로는
첼시가 리버풀을 압도하는 경기였으니까 포체티노가 3백을 계속 활용하고 싶어하는 게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라운드에는 3백을 쓸 때 오른쪽에 공격력이 강한 제임스가 있었고 앞쪽에는 추크헤메카가 위치하면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른쪽 오른쪽에서는 스털링과 제임스, 왼쪽에서는 칠웰과 추크헤메카, 공격적인 조합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선수들이 바로 제임스와 엔소 페르난데스거든요. 왜 그러냐면 3백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윙백을 높게 올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가 좌우로 분산되고 이때 상대 수비에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 라는 것이 3백을 활용할 때의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을 하려면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들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엔소 페르난데스였고 윙백 자리에서는 제임스였어요. 특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넓게 패스를 뿌려줬고 오른쪽에서는 제임스가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칠혈에게 넓게 패스를 뿌려줬거든요. 두 선수의 킥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넓게 활용을 하면서 상대 수비가 중앙 지역에 가만히 머무르지 못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순간 상대 수비가 혼란에 빠질 때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리버풀과 1라운드의 경기에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제임스에게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니까 오른쪽 측면을 넓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또 쏠리게 되니까 제임스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또다시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한 번 더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 전환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엔소 페르난데스와 제임스의 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임스가 높게 올라가면서 일단 패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전체적으로 제임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임스가 볼을 받는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전체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죠. 그때 반대편으로 칠웰이 뛰어가고 이 공간으로 제임스가 한 번에 또다시 롱패스를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왼쪽 오른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반대편 공간이 열리고 여기서 칠웰이 결정적인 슈팅까지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처럼 기본적으로 첼시가 1라운드에서 3백을 쓰면서 경기력이 좋았던 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제임스라는 매우 빠른 윙백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뒤에 있으니까 패스를 뿌려주면서 엔소 페르난데스와 제임스의 롱패스를 통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이러한 패턴이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임스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추크헤메카나 은쿤쿠도 부상당한 상황에서 엔소 페르난데스를 올려버리니까 윙백에서 빠르게 측면을 공략하는 것도 안되고 롱패스를 뿌려주는 것도 안되고 공격적으로 매우 답답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포체티노 감독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약간 이런 장면이에요. 좌우 윙백이 높게 올라오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상대 수비가 좌우 측면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에 수비적인 공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가운데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 발생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빠르게 활용하는 이러한 패턴을 아마 포체티노가 상상을 계속하고 있을 텐데 현재 첼시는 3백을 쓰는데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인 준비나 선수 기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답답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면 사실 포체티노 감독이 3백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4백을 유연하게 활용해보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프리시즌에는 심지어 4백을 잘 활용을 했었어요. 물론 무드릭의 폼이 좋지 않지만 왼쪽에 무드릭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뭐 마두에케나 팔머를 배치한 한이 있더라도 왼쪽 측면에 측면 공격수를 배치하면서 오른쪽에는 스털링을 배치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넓게 좀 활용을 하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생각을 하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선수 배치를 만들어 놓고 이때 엔소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가 후방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로 간다면 조금 더 넓게 측면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7회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측면 공격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지만 측면 공격수를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에는 7헬이 분명히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가 약간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충분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갤러거 또한 아까 3백을 쓸 때는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높게 올라와 주지 못하는 게 있는데, 갤러거도 수비적인 부담을 덜고 약간 높은 지역에서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공격 가담을 시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왼쪽에서는 무드릭이나 7회 이런 선수들이 왼쪽 측면 공격을 주도하고, 오른쪽에서는 구스토가 공격적으로 못 올라올 때 갤러거와 스털링 이 선수들이 오른쪽 공격을 주도를 한다면 좌우 공격의 조합도 어느 정도 맞춰지고, 이렇게 되면 엔소 페르난데스가 무리하게 위쪽에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엔소 페르난데스의 후방에서의 탈압박 그리고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도 살릴 수가 있는 전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전형을 제대로 가져가야 최전방에서 니콜라스 잭슨도 조금 더 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이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나 아니면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측면에서 측면 공격수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넓게 움직이니까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서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었던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받을 수가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이 되죠. 그래서 니콜라스 잭슨이 먼저 패스를 받아주고요. 이때 뒤에 있는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 전형에서의 갤러거의 역할을 했던 카사데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받는 순간 카사데이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이 공간으로 니콜라스 잭슨이 패스를 받은 다음에 연계 플레이를 해주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허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이거든요. 스털링이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면서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공간이 발생하니까 포백을 사용하면 역삼각형 전형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갤러거가 높게 올라가서 이 공간을 활용해주고, 이때 니콜라스 잭슨도 약간 내려와주면서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갤러거에게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플레이가 사실은 프리시즌에는 많이 나왔었고, 이러한 4-3-3 내지는 4-2-3-1 전형으로 첼시가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 첼시가 부상자가 많은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만한 스쿼드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이 A매치 기간 동안 3백의 선수를 끼워 맞추는 그러한 이제 고집에서 좀 벗어나서 유연하게 포백을 활용하고 선수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을 찾아내서 포체티노 감독이 추구하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그러한 축구를 할 수 있어야 첼시가 A매치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금 성적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